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 저는 통장에 잔액이 왜 줄었는지도 몰랐고 연체 통보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.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일을 덮자고 나선 사람이 제 아들이었습니다. 엄마, 요즘 아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. 그냥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.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돈이 다 우리 거잖아요.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. 며느리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제 얘기부터 잠깐 해도 될까요? 전 올해 72입니다. 남편은 10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작은 집 하나, 국민연금, 그리고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해둔 예금.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.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정말 악착같이 아껴가며 버텼습니다.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. 35,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한 지는 5년쯤 됐네요. 그런데 그 며느리라는 아이가 뭐랄까 저하고는 정이 잘 안 붙더라고요. 제가 뭐라도 한마디 하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상관하지 마세요.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. 요즘 애들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.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되도록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. 아들에게도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일부러 기색도 안 냈고요.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. 동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고객님, 대출 연체 안내드립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.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전 대출이란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. 전화를 건 은행 직원에게 따져 물으니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됐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. 이러더군요. 그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며느리였습니다. 예전 일이 생각났어요. 며느리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러더군요. 어머님, 등본 좀 필요해서요. 저희가 공동명의로 뭘 하려고 하는데. 그때 주민등록번호도 슬쩍 물어봤고 그땐 저도 무심코 알려줬습니다. 믿고 있었으니까요. 그게 그때였던 겁니다.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런 일이 있었다고,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.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저를 2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. 엄마, 요즘 아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. 그게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. 나중에 엄마 돈이 다 우리 돈이 될 텐데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나요? 그 한마디. 저를 보호해줘야 할 아들이 오히려 저를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. 참아왔던 서름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수백 번은 생각했어요. 내가 뭘 잘못했지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동안 잘 지내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, 아들 내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, 그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서러웠습니다. 무엇보다 아들이,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그 며느리를 두둔하더라고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아들 집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아들 내외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.
아니, 연락이 올 리가 없죠. 그 아이들은 제가 뒷방 늙은이 마냥 바보처럼 넘어가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. 며칠 뒤 저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. 혹시 제 이름으로 대출 관련된 서류나 주소 이전 내역이 있나요? 직원은 저를 빤히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.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. 요즘 어르신들 명의로 가족이 몰래 대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. 특히 등본, 인감도장, 주민등록증 이런 것 조심하셔야 해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내가 그렇게 당한 거였구나.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. 그리고 결정했어요. 이대로 넘기면 안 되겠다.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야.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이야. 처음엔 망설였습니다. 경찰서를 간다는 건 너무 큰 일이잖아요. 괜히 며느리 일로 시끄러워지면 아들 마음까지 멀어질까봐, 이웃들 보기에 창피할까봐 내가 또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.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. 왜 내가 늙었다고 당하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. 왜 당한 내가 눈치 봐야 해? 이번에도 넘어가면 아들 내외는 또 나를 이용하겠죠. 그렇게 마음을 굳힌 날, 저는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기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. 파출소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. 문을 열자 젊은 경찰관이 인사를 하더군요. 어르신, 무슨 일로 오셨어요?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.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제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. 수사해 주세요. 경찰관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고소 접수부터 하시죠. 바로 서류를 꺼내더군요.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. 이젠 더는 숨지 않기로, 참지 않기로, 그리고 이 일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며느리를 고소한 날 이후로 집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아들은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높였어요. 엄마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엄마, 며느리가 경찰서 가게 생겼어요.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그럼 내 엄마가 당한 건 괜찮다는 거니?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.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방문했습니다. 며느리를 불러 조사했더니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경찰은 묻더군요. 혹시 도와준다고 구두로라도 말한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절대 없습니다. 저는 그날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처음 알았어요. 그 순간 경찰관은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럼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. 어르신, 걱정 마세요.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이제야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준 거예요.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,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해 줬어요. 며느리는 결국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됐고 은행은 대출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. 보증인을 속여 만든 계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.
며느리는 경찰서에 나올 때마다 썩은 표정으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. 내가 왜 안 되는데? 내가 뭘 잘못했니? 내 주민번호로 몰래 돈을 빌리고 아들은 내 편도 안 들어. 이젠 나라도 나를 지켜야지.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닫았습니다.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. 어휴, 그 집 시어머니 대단하대. 내가 알던 분 아니던데? 그런 똑부러진 면이 있었어.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도 뻔뻔했대잖아.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.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. 사람답게 늙으려면 때론 목소리를 내야 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걸요. 아들 부부는 한동안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. 명절도 생일도 그냥 지나갔어요.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.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집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엔 제가 쓴 한 줄이 있습니다. 결국 날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.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.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혼자 먹는 밥상이 어쩌면 쓸쓸할지도 모릅니다. 명절이면 TV 속 사람들만 북적이고 창밖엔 아랫집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 그럴 땐 괜히 나도 모르게 창문을 닫게 돼요.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엔 또 약해지더라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습니다.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조용하고 외로웠더라도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내 인생은 아니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. 며느리가 좀 미워도 사돈 체면은 봐야죠. 그런데 전 이제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. 체면이 피부치가 내 노후를,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. 내가 가난하게 늙는다면, 내가 병들고 무너질 땐 그 아이들은 책임지지 않아요. 그러니 늙었다고 참지 마세요. 시어머니니까 엄마니까 그 말 앞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. 이 영상이 어디선가 조용히 참고 살아가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당신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대출을 받았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고 따지고 지켜야 할 당신의 권리입니다. 어르신들, 우리가 젊던 시절엔 없던 단어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. 명의도용 정보보호법 노인 금융사기 대응센터. 이 단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. 당신을 보호해줄 법적 방패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입니다. 이젠 모른다고 외면하지 마세요. 힘이 없다고 속지 마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정의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살아가세요. 제가 그랬듯이요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많은 어르신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